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쇼입니다. 힘든 장이 계속돼서 지치는 구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갔는데 그 휴게소 상류에 강둑이 터졌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시장이 급락한 후에 거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삼성그룹주거든요. 삼성그룹주. 네. 하락 이유가 그겁니다. 삼성그룹주들이 빠졌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의 비농장 급여 이 전망이 50만 건인데 19만 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실업률이 5.2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부분이죠. 네. 취직자 수가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어제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17년 만에, 그냥 7년 만에 80달러를 넘었다. 장중에 82달러까지 넘었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유가가, 시장이,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그 위험도 가중되는 거고, 에너지 가격이 이게 소모가 되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또 위축될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1200원을 넘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가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모건스탠리가 우리나라 환율이 연말에 123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쪽에 투자하는 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환율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기계 공구 주문이 있는데 그게 71.9%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85.2%였는데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 공구 이게 주문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신호로 보여질 수 있다. 예. 뭐 그럼 뭐 나올 수 있는 악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성장률을 올해 5.7에서 5.6으로 낮추고 내년은 4.4에서 4%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근데 뭐 그게 경기 둔화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간하고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도이체방크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이 떨어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뭐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전망은 하향했는데 경기가 꺾이거나 시장이 뭐 이게 침체가 될 만한 그런 때는 아니다. 11월부터는 강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예. 그리고 오늘 하락 요인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유가가 급등한 거,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1.628까지 올랐어요. 네. 국채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폭락이 나올 거라면서. 네. 네. 그렇고 헝다가 어제 또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 지금 총 3건이고 금액이 1770억 정도 되는데 한 달을 유예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 지난달 28일인가 27일인가요? 그때부터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가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자를 못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뭐 그 이자 지급 만기를 3개월 뒤로 연장해 달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채권 가격이 25% 폭락하는 뭐 그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그쪽에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늘 중국 시장의 하락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중국의 최대 석탄 그 생산지가 있어요. 산시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을 폭우 때문에 거기에 석탄 광산이 682개가 있는데 거기서 60개가 지금 폐쇄됐다. 그래서 또 이 전력난 해소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공장 가동이 더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뭐 지금 현재 단기적인 어떤 그 전력난은 해소가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중국이 해외에서 석탄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수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중국이 빠진 건 또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빠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0.75%로. 근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적절히로 바꿨어요. 근데 그 한국은행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걸 적절히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바꿨다고 매파라고 또 해석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지금 현재 경기가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또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유가가 올랐고 미국 금리가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 금리는 2.447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이 1,200원이고 중국에 홍수가 나서 전력난이 가중된다 그러고 금리가 동결됐고, 네. 이거 얘기를 해서 주가가 오늘 빠졌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그룹주 때문에 빠졌다. 네. 삼성그룹주만 빠졌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일 날이죠. 10일 날. 삼성그룹의 상속자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모가 좀 큽니다, 이게. 예. 뭐 지분은 0.3% 정도, 0.33%, 삼성전자의 지분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판다 그러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얼른 살 겁니다, 그거를. 네. 그만큼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네, 그만큼. 오늘 8천억 팔았어요. 삼성그룹 전기전자 쪽만 8천억인데 삼성전자 빠졌고,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생명, 삼성 SDS, 삼성물산까지도 빠졌는데 삼성 SDS는 6.5%나 빠졌어요. 네. 여기도 지분을 팔거든요.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오늘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10시까지 나왔습니다. 10시, 9시, 정확하게 9시 50, 한 3분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플러스 1,000억에서 5,000억 마이너스까지 나가거든요. 6,000억을 한꺼번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쭉 이게 매도를 줄여가지고 마감할 때는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선물이. 네. 근데 코스피 시장 매도는 계속 늘어가지고 8,000억까지 갔다. 그것도 3시에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3시에 갑자기 삼성전자를 한 1,000억 정도를 그냥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뉴스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법원에 출두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죠. 네.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때문에. 네, 오늘. 근데 삼성그룹에 뭐 어떤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이 뭐 증권사들별로 오늘 뭐 줄을 이어가지고 쭉쭉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폭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영향을 줬겠죠. 네,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상속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 팔면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외국인들이 무조건 사거든요. 이걸 사면 이거 디스카운트해서 팔 거거든요. 그거만큼 지금 주식을 팔아야 돼. 그래야 남는 게 있거든요. 네. 그냥 그것만큼 파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 하락은 뭐 유가 하락 때문도 아니고 금리를 동결한 것 때문도 아니고 중국 때문도 아니고, 그냥 뭐 약간 좀 운이 없이 빠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가와 환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것인지 실제로 나쁜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나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되는 에너지 가격은
더 높은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소비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환자가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현재 유가가 뭐 올랐다고 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준다. 뭐 이게 지속될 경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뭐, 갑자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쇼크가 발생하는 거니까 무슨 자산이든지 간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그렇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도 그렇고 갑자기 쇼크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빠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빠진 것 같은데 당장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저게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쇼크를 받아서 빠졌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환율하고 유가가 같이 오르면 예, 그 부담이 가중된다. 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처럼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도나 우려감을 더 키운 것일까요? 일단 한국은행장이 얘기한 거는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지금 금융 안정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8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없고 실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올해 경제 우리나라 성장률은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1.5%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금융 불균형 그거 해소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금리를 올리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와는 크게 상관없고 중앙은행이 경기 판단을 괜찮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갖다 대도 불안하죠.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도 불안해 보이고 유가가 오르는 것도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환율은 또 우리나라만 또 1,200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네. 온갖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신문에 뭐 오늘 뭐 펼쳐보면 10월에 뭐 폭락장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중앙은행의 판단을 항상 최우선시 하거든요. 네. 뭐 증권사들 전망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계속 보고서를 내요. 해외 동향이나 국내 동향이나 자금 흐름이나 그리고 이거 뭐 재고가 얼마큼 쌓여 있는지 그리고 출하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다.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증권사들이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뭐 중앙은행의 판단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 상실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또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LG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건 왜 오르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이건 왜 빠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분기 매출이 뭐 18조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18조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4분기에 20조, 1분기에 18조 8천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18조 7천억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사상 최대인지 뭐 연결 기준인지 아니면 이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던데요. 일단 뭐 충당금도 GM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그 충당금 쌓는 것도 어떤 언론에서는 4,800억, 어떤 언론에서는 6,200억. 네, 뉴스를 이제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그 영업이익을 1조 1,600억 정도 전망을 했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충당금이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실제 영업이익은 한 49%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장이 반등한 거는 충당금이 생각보다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제품의 생산이나 아니면은 그 수출 지금 하역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매출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영향 없이 넘어가는 것 같다.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서프라이즈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오늘 전혀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지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 신호가 바닥 신호가 제가 이렇게 크로스는 됐는데 아직 바닥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게 꺾여야 되는데 안 꺾였어요. 오늘 또 빠지면서 하락 추세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 강도가 있거든요. 그게 꺾여야 되는데 이 하락 추세의 강도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10월 중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다 나오잖아요. 중순부터.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채 한도가 합의가 되고 넘어갔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불안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헝다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뭔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이게 이자를 안 주고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다.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제 생각에는 뭐 폭락장이 나오고 뭐 끝이 없이 빠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또 자동차 부품주 관련돼서 올랐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부족 해소가 됐을 경우에 부품주 중에서 뭐 증권사들마다 다른데 오늘 보니까 뭐 만도나 아니면은 그 SL, 제가 지난주 SL을 말씀을 드렸는데 SL, 그 다음에 SMT 모티브. SMT 모티브가 모터를 만들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근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물론 총도 만들거든요. 이게 방산 회사이기 때문에 총을 만드는데, 이 총 이거 차세대 총 그 기술을 유출한 그거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수소들도 또 이렇게 오르고 그랬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만 끝도 없이 이게 이유 없이 빠지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피크다 이렇게, 지난번에 뭐 금호석유처럼 화학주가 뭐 피크다 이래가지고 계속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있고 뭐 수요가 많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하면 이거 반도체, 왜냐면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냐면 안드로이드를 탑재를 할 거예요. OS를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구동 OS죠. 지금 핸드폰 구동 OS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윈도우나 이런 건 아니지만 OS를 탑재를 한다는 건데, 그걸 탑재를 하게 되면 자동차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핸드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통신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차 안에서 연산하는 속도도 중요한데 그것도 높여야 되거든요.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발명품은 아니지만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을 전망을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갖고 가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반도체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좋고, 그리고 뭐 유가 오르고 뭐 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가면 화학주 좋습니다. 연경유화 많이 올라가네요. 뭐 그런 거 계속 보고, 올라가는 쪽을 일단 보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많이 빠진 쪽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빠진 거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무너진 거라서,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는 걸 먼저 사야 돼요. 이걸 사가지고 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르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게 이게 바닥을 그리면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 타이밍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느냐?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오늘 거래량 이만큼 하면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왔는데 그걸 산다. 오늘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좋은 가격인데 기다렸다가 돌아설 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시장에 안 좋은 점이 없는데, 오늘은 좀 뭐
그나마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위험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